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경신문들이 OECD가 전망한 앞으로 몇십 년 후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 꼴찌가 되고 빛은 세계 최고가 된다. 한국 경제의 그 암담한 앞날 미래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네요. 3, 40년 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3, 40년 전에 한국 경제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전망했을까요? 지금은 기존의 어떤 이 통계 수치 조건으로 미래 경제 성장을 전망이 어려울 겁니다. 자본주의 체제 구조 자체가 전면적으로 바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이제 제기된 상황이죠. 오직 그 성장을 자본주의적 성장을 목표로 달려온 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도래한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GDP 방식의 통계지수, 성장 부분은 구조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여야 간의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력한 후보들은 결국 25조냐 50조냐 그 차이인데 지금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수십조 원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어디를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채권 발행, 국채 부채를 통해 나눠주고 결국은 물가 상승이라든가 결국 저임금이라든가 복지 축소라든가 이렇게 가면 결국 오른쪽 주머니를 들어서 왼쪽 주머니를 넣어주는 그런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 부자들에게 부유세, 재난세를 거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양극화 해소 방안, 코로나 때문이 아니죠. 이미 이 자본주의 체제가 이 극단적 양극화 체제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체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한 정책 한두 개로 바뀔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자, 주택 문제입니다. 계속 공급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분양가나 공급이나 이런 걸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유 문제를 건드려야 합니다. 자, 시민단체 지원 서울시와 시가 충돌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보수 단체들에게만 지급했습니다. 그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그들이 시민단체죠. 우리가 요즘 시민단체라고 하면 이제 진보 개혁적인 쪽 시민단체라고만 얘기하는데 그것은 보수적 시민단체, 진보적 시민단체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집권하게 되면은 이런 시민단체 때 지원이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쪽이 집권하든 이런 51대 49의 지지로 집권했다면 시민단체의 지원도 그런 균형 있게 지원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청년 계속 청년을 내세우고 있는데 성장을 전제로 한다고 청년 일자리 삶의 질을 개선될 수 없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자, 수사를 둘러싸고 지금 여야 후보들의 수사 문제, 검찰, 공수처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독립 없이는 이 수사의 중립성이 불가능하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이 수사기관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독립성, 또 수사기관의 장의 직접 선출, 직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권이 바뀌는 따라서 여러 가지 불행한 상황, 권력 보복의 상황이 반복되는 어떤 그 기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죠. 자, 요소수 문제, 전략 문제입니다. 전략 물자 문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안 된다는 확인된 것이죠. 국가가 이 전략 물자, 공공성과 관련된 전략 물자,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식량, 요소수 문제보다 식량 문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국가가 이 전략 물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청와대 문다혜 씨 가족 청와대 거주한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부부, 대통령 직계 존속이 어디까지 청와대에 머무를 수 있는 건지 이 기준이 없나요? 그것을 밝히면 되고, 없으면 그걸 정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 대통령의 직계 좀비속 뭐 어디까지가 청와대에 머무를 수 있는 건지 그것을 규정을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MZ 노조 인사협박은 기성 노조 꼰대짓 부끄러운 줄 알아야 뭐 이렇게 이제 이 노조 삽장 내에서 이제 여러 형태의 노조가 만들어지기 시작. 예전 독재정권 시절에는 복수노조가 없어가지고 민주적 건설을 하는 것에 탄압을 많이 받았고, 이제는 복수노조 허용된 상태에서는 직종별, 세대별, 직급별, 정파별 뭐 다양한 노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분열되면 힘이 약해지고 또 교섭권, 교섭 창구 단일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합하도록 노력은 해나가되 따로 존재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통합을 못하고 갈라지는 것도 그것도 그 사업장의 노동조합, 노동운동의 실력이죠. 자, 공무원들이 전심 때는 전심 묻겠다, 업무를 안 보겠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전시장을 이용해서 민원을 좀 보겠다라고 하는 일반 시민은 불편하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인데 뭐 충돌되죠. 그러니까 토론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그러면 왜 일반 직장에 있는 사람들 꼭 점심시간에만 민원 업무를 봐야 하나? 직장에서 꼭 필요한 그런 민원 업무와 관련해서 근무 시간 중에 회사에 시간을 내서 또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역으로도 그렇게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양쪽에서 공히 노력하고 토론이 필요하다. 자, 유엔 결의안 문제입니다. 국군 포럼 문제인데, 이 원칙 문제이죠. 그런데 한국 전쟁 끝나 70년이 지난 상황에서의 실효성 문제가 있고, 또 남북 문제가 또 남북 전체적인 것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70년이 지난 상황에서 과연 국군 포로에 대한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고, 그렇더라도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의 공이 서로 포로라고 주장하고 또 자기의 곳으로, 자기의 국가로 가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그것은 인정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이었습니다.